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 2. 분노한 한국 국산화하자 5만 달러로 폭락. 3. TSMC는 핵심 고객을 모두 한국으로 잃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종이라 부르더니 한국과 단교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발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대충격을 주기 위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무려 4번이나 저질렀는데요. 이에 제대로 열받은 한국, 이란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공개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이란을 손도 대기 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국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란이 한국에 무릎을 꿇고 지금껏 했던 모든 조치들을 취소하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은 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 즉 한국은 미국의 종이라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완전히 무역을 끊어버리는 단교까지 언급했는데요. 한국의 석유 공급을 중단시켜 큰 충격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란이 한국을 도발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 에캅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선언했을 당시 미국은 곧이어 이란 제재를 시작했고 이란 운행으로 가는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구매한 원유에 대한 대금 약 70억 달러, 8조 6천억 원 규모도 여기에 포함됐고 한국은 이란에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 케미호 납포 사건 역시 결국 이 대금을 돌려달라는 이란의 인질극이었던 것입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이 이란에 돈을 돌려주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란은 한국의 선을 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2020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유조선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납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 선박 납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그해 4월 이란의 보수 매체 카이한 은 편집장 김영 칼럼을 통해 이란은 한국으로 향하는 화물선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을 폐쇄해야 한다 라며 이들이 이란에 진 70억 달러의 빚을 갚을 때까지 통행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한 도발 이외에도 심각한 일들을 벌이며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은 우크라이나와 단교를 선언하더니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까지 공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려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에 이란산 드론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사거리 300에서 700km 정도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도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의 고위 관료 2명과 외교관 2명이 말을 인용해 이란의 모하마드 모흐베르 수석 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미사일 등 무기 제공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고위 관계자 2명과 최고국가안보위원회 SNSC 관계자 1명도 동행했습니다. 한 이란 외교관은 통신에 러시아가 드론 추가 공급과 함께 정밀도가 개선된 탄도미사일을 요청했다. 특히 파테 미사일과 졸파가르 미사일을 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그들은 단거리 미사일 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많은 미사일을 원했지만 우리가 조만간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은 졸파가르와 파테-100 미사일 몇백 기 정도라고 통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 미사일이 제공될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곧 2에서 3번에 나누어 수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테 미사일은 옛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이란이 2002년부터 실전 배치한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한 파테-100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그동안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샤헤드 136 드론을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드론은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작은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이른바 자폭 드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러시아가 이 드론을 이미 2,400기 주문했으며 계란-2라는 이름을 붙인 뒤 자국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이 드론의 러시아 수출을 부인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아라시-2 공격용 드론도 요청했으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란 쪽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한 관료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러시아가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경우 드론 기술 정보가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의 미사일 제공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서방의 한 관료도 두 쪽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한 국가의 외교관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자체 무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란과 북한 등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드론과 미사일은 이런 움직임의 논리적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택에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나라들이 이란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한국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든 사우디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를 한 직후라 일부 외신들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대신해 이란에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이란에 의존하던 석유 규모 전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우디가 한국에 평생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교역 중단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수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이 무려 13.4%에 육박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비중이 높지만 각 나라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사우디가 한국에만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우디와 이란은 오래전부터 끊임없는 적대관계였습니다. 중동의 강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치열히 투쟁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슬람이지만 이란은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 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 세력이 지배적입니다. 이 지도는 중동 내 수니파 세력 분포도인데요. 색이 진할수록 세력이 강한 곳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극과 극임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지원이나 지도 등을 기대하며 각각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주국이자 이슬람의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를 이슬람의 지도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적 신권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란은 자국 국경을 넘어 이런 국가 형태를 퍼뜨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현재 이란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이란이 수출하던 목까지 모두 공급해주면서 이란산 석유 가격이 급락해버렸습니다. 이란은 가장 중요한 고객 한 명을 잃은 셈이나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사우디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마저 사우디 한국 연합과 손을 잡고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했던 미국과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현지 시간 5일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사우디의 외교적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적 동맹 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고조됐던 긴장이 해소된 결정적인 계기는 공동의 적으로 꼽히는 이란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이 대규모 시위 등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사우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지역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급파, 이란의 공격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카슈크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카슈크지 암살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사우디도 한층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안보와 정치 분야에서 미국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최근까지도 한국에 대한 도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삼성과 LG 간판 철거라는 설명을 달아올린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하미드 레자 가즈니비 이란 가전협회 대변인은 이란 중도 성향의 언론 함샤리에 한국의 삼성과 LG는 이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까지 해 이란 현지 업체와 불공정하게 경쟁했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이란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지도록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란이 한국과 단교를 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석유 수입하는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사우디가 압도적인 1위로 이란의 목 이상으로 한국에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LNG선 100척을 몰아준 UAE도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석유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비중이 작고 이마저도 없어져도 아무런 타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아무런 타격도 받고 있지 않은데 무모한 도발로 도대체 얼마나 더 스스로 망가져야 이란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출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풍기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 티, 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 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에서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E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E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회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
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위 기술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의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 방역과 의료 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 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전 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 점유율이 사상 최대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 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 위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 위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요를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 위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 위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 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 전 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 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 위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